우리 구독자님, 11월 20일부터 상달 한 달간 그냥 넘기면 오래 벌어놓은 기운이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 아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이 기간은요, 평소엔 절대 열리지 않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간입니다. 집안 깊숙한 곳까지 기운이 바뀌고 흩어지던 재물운이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시점이죠. 옛사람들은 부엌 정리하고 떡 준비하고 하늘의 기운을 맞이하는 의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 겨울 전체 내년 운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운이 꼬이고 돈이 새고 기운이 어긋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11월 20일부터 이때가 왜 위험하고 또 왜 기회인지, 그리고 반드시 먹어야 하는 단 3가지 음식이 어떻게 기운을 뒤집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살짝 눌러두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 올겨울 재물운을 여는 첫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댓글에 상달 복기운 받아갑니다. 이 문장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복의 기운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이상하게 돈이 손에 안 잡히고 벌면 벌수록 빠져나가고 좋은 일은 생기려다가도 꼭 마지막에 틀어지고 가족 일, 자식 일, 건강, 사업까지 뭐 하나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느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계속 꼬이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선생님, 저는 누구보다 아끼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왜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까요? 왜 좋은 일이 생기려다가도 꼭 막히나요? 그 이유가 꼭 능력이나 노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흐름이 뒤틀리면 잘하던 것도 막히고 기운이 빠져나가면 들어오던 복도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흐름을 바로잡을 기회가 1년 중 딱 한 번 찾아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상달이에요. 상달은요, 그냥 달력이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하늘의 기운이 가장 낮게 내려오고 조상님들의 보호 기운이 우리 가까이 머무르는 달입니다. 한 해 동안 벌어놓은 복을 지키고 모으고 저장하는 달이 바로 상달이에요. 그리고 올해 그 상달이 양력 11월 20일에 딱 시작됩니다. 즉, 이날이 기운이 바뀌는 첫날이에요. 지금까지 밖으로 나가던 기운이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는 날이죠. 이때 제대로 기운을 받아들이면 흩어지던 재물운은 멈추고 집안에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면서 겨울 내내 안정과 복이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때를 그냥 지나가 버리면 벌어놓은 에너지, 기회, 돈, 건강, 복이 그대로 새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상달만 되면 집안을 쓸고 닦고 기도 올리고 고사 지내고 무엇보다 꼭 챙겨 먹는 음식 3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 3가지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풍수적으로 보면 몸과 집안의 기운을 채우고 흩어지는 흐름을 붙잡고 새로운 복을 불러들이는 아주 강력한 기운의 매개체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상달에 이 3가지를 먹어야 복이 머물고 돈이 쌓이고 나쁜 기운이 막힌다. 이걸 몸으로 체험한 분들이에요. 그 오랜 지혜가 대대로 내려온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된 집일수록 상달쯤 되면 부엌에서 떡 지는 냄새가 나고
엄마 할머니가 콩 씻고 약식 만들고 하던 기억.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돈이 왜 안 모였는지, 왜 기회가 잡힐 듯 하다가도 빠져나갔는지, 왜 집안의 기운이 올해 유독 무거웠는지, 그 핵심 원인이 상달을 제대로 안 챙겨서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11월 20일 상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흐름을 되돌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상달의 3가지 음식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마트 떡집 반찬 가게 어디에서든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 그걸 먹는 순서, 그리고 그 안에 담는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몸속에 재물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방법, 나쁜 기운을 막고 복을 쌓는 방법, 오래 쌓인 쓴 기운을 단기운으로 바꾸는 비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상달의 첫 번째 음식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재물 흐름을 바꿔줄 아주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달의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서리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은 콩입니다. 근데 서리태를 그냥 몸에 좋은 콩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서리태는 풍수에서 재물을 붙잡는 힘을 가진 곡식이에요. 그냥 들어오는 돈 말고 흩어지지 않고 오래 머무르는 돈. 쉽게 말하면 내 통장에 진짜로 남는 돈의 기운을 가진 게 바로 서리태입니다. 우선 서리태가 왜 특별하냐면요. 이 콩은 서리를 맞고도 살아남은 콩이에요. 여름에 자란 콩들은 많지만 가을 끝 찬 서리가 내릴 때 끝까지 버티면서 마지막까지 단단하게 여무는 콩이 바로 서리태입니다. 이걸 풍수적으로 뭐라고 보냐면 끝까지 남는 운, 흔들리지 않는 복, 즉 흩어지지 않는 재물 기운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죠? 버는 건 버는데 왜 이상하게 남지를 않나요? 왜 생각보다 지출이 많고 왜 돈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느낌일까요? 그게 바로 그릇이 없어서 그래요. 재물을 담는 기운이 집이나 몸에 자리 잡지 못하면 돈이 들어와도 고이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 빠져나갑니다. 근데 서리태는 그 그릇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검은 콩이니까 색깔도 검정색이잖아요. 풍수에서는 검정색이 물의 기운을 뜻해요. 물의 기운은 흐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고이고 저장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서리태를 먹는다는 건 내 몸속에 재물을 담을 저장고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 인생에서 돈이 왜 안 모였는지 아세요? 그릇이 없어서 그래요. 저장고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밑 빠진 독처럼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11월 20일 상달 첫날 서리태 콩밥 한 그릇만 먹어도 그동안 빠져나가던 물길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마치 빈 독에 바닥을 깔아주는 것처럼 기운이 꽉 차서 새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서리태에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서리태는 작고 단단하게 생겼죠? 이건 기운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모이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리태 같은 곡식을 상달에 먹으면 흩어지던 기운을 한 곳으로 모아주고 집중력과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가 좋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보다 마음을 담아서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마음과 행동이 동시에 움직일 때 기가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서리태 콩밥을 드실 때 이렇게 천천히 속으로 말해보세요. 흩어지던 재물이 오늘부터 나에게 다시 모인다. 새던 돈길이 이제 멈춘다. 내 몸속에 재물을 담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담고 먹으면
그 기운이 몸 안 깊숙이 스며들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의식 하나가 사람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물론 직접 콩을 불리고 밥을 하기가 힘들면 반찬 가게나 마트에서 서리태 콩밥 사오셔도 돼요. 중요한 건 정성, 마음, 의도예요. 풍수는 항상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기운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상달은 1년 중 기운이 가장 안쪽으로 내려오는 달입니다. 상달에 먹는 음식 하나가 겨울 내내 여러분을 지켜주는 힘이 돼요. 서리태 콩밥이 그 시작이에요. 흩어지던 재물을 모으고 새던 돈을 멈추고 오래 벌어둔 복을 잃지 않도록 몸속에 재물 저장고를 만드는 게 바로 서리태입니다. 지금까지 벌어도 남지 않았던 분들, 왜 마지막이 항상 불안했던 분들, 재물운이 왜 나한테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을까 궁금했던 분들, 여러분 삶에 서리태가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재물 그릇은 만들었으니 다음은 그 그릇을 지키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집안의 복을 단단하게 보호해주는 상달의 두 번째 음식이 있어요. 이제 재물 그릇을 서리태로 만들어놨으니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바로 그 그릇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릇을 만들었는데 지키지 않으면 복이 들어와도 새어나가고 좋은 기운이 와도 금방 써버리거나 흩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는 음식이 바로 파시루떡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집안의 일이 안 풀릴 때는 팥죽을 먹어라. 팥떡으로 애군을 막는다.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팥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팥의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막는 가장 강한 색이기 때문이에요. 풍수에서는 빨간색이 잡기, 애군, 음기 같은 나쁜 기운을 밀어내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엔 집에 이상한 기운이 돈다 싶으면 팥죽을 문지방에 뿌리거나 아이가 열나면 붉은 천을 둘러주거나 했던 거죠. 근데 그 팥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시루떡으로 만들어 먹는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시루떡은 어떻게 만들죠? 반죽 한 켜 올리고 그 위에 팥 올리고 또 반죽 올리고 또 팥 올리고 층층이 쌓아서 만들잖아요. 이 층층이 쌓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이 모습을 복이 한 층 한 층 쌓이고 올라가는 상징으로 봐요. 그래서 시루떡은 그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복이 쌓이는 흐름이 어떤지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음식이에요. 즉, 팥 시루떡은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쌓고 가족 전체의 복을 안정시키는 아주 강력한 상달의 음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상달은 기운이 밖에서 안으로 확 바뀌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좋은 기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쁜 기운도 함께 틈타기 쉬워요. 그래서 상달 첫 주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막는 것이에요. 안 좋은 기운을 막아놓아야 그 뒤로 들어오는 복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파시루떡은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족이 같이 나눠 먹어야 효과가 완성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복을 가져도 그 집안의 기운이 전체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 모두 한 입씩 먹어주면 나쁜 기운을 막는 효과가 가족 전체로 퍼져요. 복도 집 전체로 쌓이고 안착되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상달에 시루떡을 해놓으면 꼭 식구들이 다 모여 같이 나눠 드셨습니다. 복은 같이 나눠야 커진다. 이게 진짜 이유예요. 그럼 팥시루떡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그냥 먹는 것보다 먹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담아보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려던 나쁜 기운은 여기서 끝이다. 앞으로는 좋은 기운만 들어온다. 우리 가족의 복이 오늘부터 쌓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한 번만 마음을 담고 먹으면 떡이 가진 맞고 싸는 기운이 훨씬 강하게 들어옵니다. 혹시 떡을 직접 만들기 힘드신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동네 떡집에서 팥 시루떡 사오셔도 되고 마트에서 파는 시루떡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직접 만든 재료가 아니라 이걸 상달 첫 주에 의식적으로 먹는 기운이에요. 상달에는 기운이 집 전체로 스며들어요. 그 시기에는 사소한 것 하나도 기운을 크게 바꿉니다. 특히 먹는 음식은 기운이 몸으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풍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팥시루떡은 서리태로 만든 재물 그릇을 보호해주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길을 열어주고 가족 전체의 기운을 한 번에 지켜줍니다. 이제 막는 준비까지 끝났어요. 그럼 다음은 뭐가 필요할까요? 기운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상달의 세 번째 음식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상달 음식입니다. 서리태로 재물 그릇 만들고 팥시루떡으로 나쁜 기운 막고 복을 쌓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 삶에 달콤한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 이 역할을 하는 음식이 바로 약식입니다. 여러분, 약식은 그냥 달콤한 떡이 아니에요. 상달의 흐름을 완성해주는 반복의 기운을 담은 음식입니다. 먼저 단맛이라는 건 참 신기한 힘이 있어요.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밀어주고 따뜻하게 달래주는 힘이 있죠. 풍수에서도 단맛은 고생 끝에 찾아오는 복, 즉 단복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상달이 되면 꼭 약식을 해 먹었어요. 그 이유가 정말 뭘까요? 바로 1년 동안 쌓였던 고생, 눈물, 스트레스, 쓴맛을 이 한 음식으로 털어버리고 단맛으로 기운을 바꾸는 의식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가족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다 버텨온 게 있습니다. 그 쓴 기운이 몸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겨울 내내 기운이 어둡고 무거워져요. 그래서 상달에는 무조건 단맛이 필요합니다. 약식은 그 단맛을 가장 온전하게 담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약식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전부 상징이 너무 좋아요. 찹쌀은 기운을 붙잡고 엉기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처진 운을 다시 단단하게 묶어주는 기운이죠. 대추는 번창, 자손, 명예를 뜻해요. 한 나무에서 수백 개씩 열리니까 풍요로운 집안을 상징해요. 밤은 든든한 재산과 안정입니다.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알차죠. 재물의 기운을 그대로 보여주는 과일이에요. 잣은 장수와 건강을 의미합니다. 몸 안에 따뜻한 기운을 넣어줘요. 계피는 차가운 기운을 밀어내고 몸을 데워주는 역할을 해요. 겨울 기운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이 재료들이 다 모여 달콤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완성된 게 약식이에요. 그러니 이걸 상달에 먹으면 1년 동안 쌓인 쓴 기운이 단맛으로 확 바뀌면서 기운 자체가 달라져요. 특히 상달엔 기운이 우리 몸속으로 쑥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약식의 단기운을 몸에 들여놓으면 겨울 내내 마치 보일러 켠 집처럼 기운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그럼 약식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정말 운을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마음을 담아 드세요. 올해의 쓴맛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부터는 단맛 나는 일이 들어온다. 내 삶이 따뜻해지고 밝아진다. 우리 가족에게 행복 기운이 퍼진다. 이 마음을 담아 한 숟가락 먹는 순간 약식의 기운이 정말 다르게 들어옵니다. 마치 마음속에 따뜻한 불이 켜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약식 만들기 힘드시면요.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집에서 직접 만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트 약식도 되고, 떡집 약식도 되고, 편의점 약식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정성과 의도, 그리고 상달에 먹는 행위 자체입니다. 상달엔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때 먹는 음식은 기운이 2배로 깊게 스며든다고 봐요. 그래서 이 단복의 기운이 겨울 동안 흩어지지 않고 몸속에서 자리 잡습니다. 약식은 여러분의 올해 기운을 정리해주는 마지막 단계예요. 지친 마음, 힘든 흐름, 쓴맛 가득했던 1년을 한 입에 정리하고 다음 해를 단맛으로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이제 서리태로 재물 그릇 만들고 팥시루떡으로 막힘을 차단하고 복을 쌓고 약식으로 그 복을 따뜻하고 달콤하게 완성했습니다. 이 3가지가 모이면 상달의 기운이 온전히 여러분 몸과 집안에 자리 잡게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3가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강한 재물운 상승 효과가 나는지, 그리고 상달 당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면 좋은지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 이제 상달의 3가지 음식을 모두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언제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운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상달은 1년 중 단 한 번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달이에요. 그 시작점이 바로 11월 20일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첫 기운이 여러분의 겨울, 여러분의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20일 상달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이 3가지 음식을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풍수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어떤 시점에 먹느냐, 이 2가지가 기운을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비싸게 사느냐, 직접 만드느냐가 아니라 상달의 기운이 내려올 때 바로 의도를 담아서 먹는 행위입니다. 이게 모든 기운을 바꿉니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집안을 한번 훑어보세요. 오늘부터 우리 집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운의 문을 여는 행동이에요. 서리태 콩밥을 먼저 드세요. 먹으면서 이제는 흩어지던 재물이 멈춘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재물을 담을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팥시루떡을 드세요. 한 입 드시면서 우리 집 나쁜 기운은 오늘로 끝이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 집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복을 쌓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약식을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말고 달콤함이 입안에 퍼지는 걸 느끼면서 이제부터는 단맛 나는 일이 들어온다. 올해의 쓴맛은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게 바로 단복을 여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3가지 음식을 먹으면 상달의 흐름이 여러분 몸과 마음, 그리고 집안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쓴맛을 겪어요. 그걸 겉으로는 티 안 내고 혼자 참고 넘길 때도 많죠. 근데 기운이라는 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잡아줘야 하고 바꿔줘야 하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달은 그걸 할 수 있는 1년 중 가장 강력한 시기입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돈 걱정, 가족 걱정, 건강 걱정, 그 무거웠던 것들이 하나씩 녹아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진짜로 효과 있을까? 이런 의심 드는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의심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여는 그 순간이에요. 그게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에 복이 쌓이고 재물이 머물고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 이번 상달 여러분 삶에 따뜻하고 단단한 기운이 꽉 들어차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물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상달 복기운 받아갑니다. 이 문장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 운 흐름을 책임지고 챙겨드릴게요.